시간에 2번 비행기 연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생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국제선을 예를 들어볼게. 연료는 법정 연료 더하기 추가 연료를 싣는다. 그럼 추가 연료는 언제 싣는다? 출발지, 항로, 목적지. 이 세 곳 중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추가한다. 추가 연료가 없다라는 것은 법정 연료로만 간다는 말이고, 이 말은 출발지, 항로, 목적지에 날씨가 좋다라는 이야기지. 그럼 세 군데로 나누어서 거꾸로 볼게. 목적지, 항로, 출발지. 첫째, 목적지 착륙과 관련된 연료를 보면 법정 연료에 이미 2번의 어프로치는 포함된 그림이니까 목적지에 2번만에 충분히 내릴 날씨라고 하면 추가 연료는 필요 없겠지. 이 플랜에서 목적지인 방콕에 도착 시간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지.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만약 목적지에 2번의 어프로치로도 못 내릴 날씨다 라고 하면 세 번째는 교체공항으로 가서 내려야 하니까 한 번에 고라운드 연료 600하고 교체공항 갈 때 미니멈 선포 안 하려고 더 가져가야 하는 대기 연료 30%는 연료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. 목적지 날씨를 보고서 세 번째 랜딩을 교체공항에서의 착륙을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하면 돼. 둘째, 항로와 관련된 연료를 보면 이상 상황에서 쓰라고 보통 트림 연료 5%가 주어지는데 플랜 계획은 34,000이지만 앞에서 먼저 다른 비행기가 이 고도를 받아서 내가 받지 못하고 32,000으로 받으면 연료를 700km 더 쓴다고 나와있잖아. 그런데 컨틴전시가 딱 700이니까 이거를 항로에서 다 쓰겠구나 생각하면 연료를 추가 안 해도 되는 거야. 그런데 만약 이 플랜에 32,000일 때 159라고 계획돼 있으면 나는 150에다가 컨디션 700 더해도 200kg 모자라니까 나는 200kg 더 추가하는 거지. 그리고 항로상 구름을 보고 적구름일 때는 에코에서 20마일을 피해가라고 아이카우에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20마일로 직각으로 나갔다가 다시 원래 루트로 20마일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구름 피해가느라고 총 40마일을 더 비행한 게 되니까 그만큼 연료를 계산할 텐데 막포인 79 크루즈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면 34,000일 때 타스가 457 60으로 나누면 분당 7에서 8마일 간다는 이야기고 무게가 78,000으로 이륙해서 63,000으로 내릴 거니까 중간인 7만으로 생각하고 fuel flow를 보면 1323이고 엔진이 2개니까 1시간에 약 2,600kg 연료를 소모한다는 이야기고 60으로 나누면 1분에 약 40에서 50kg 연료를 소모한다는 이야기지. 즉 적게 잡으면 분당 7마일 가고 연료를 분당 40kg 사용한다는 이야기야. 아까 구름을 피하느라고 40마일을 더 비행했고 이로 인해서 6분이 걸렸을 테니까 240kg의 연료를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. 그런데 구름 피할 때는 직각 보행으로 나갔다 들어가지도 않고 에코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니까 20마일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쉽게 240이 아니라 200으로 생각하면 쉬울 거야. 쉽게 정리해보면 큰 구름을 20마일 피하면 200kg 연료를 더 들고 작은 구름 10마일 피하면 100kg 연료를 더 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이 플랜을 보면 항로 구름 때문에 큰 구름이니까 20마일 피할 거고 200kg을 추가하는 거지. 셋째로 출발지 이륙과 관련된 연료를 보면 인천공의 날씨가 좋아서 DRC나 안개로 인한 지연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추가 연료가 필요 없겠지. 그럼 총 내가 법정 연료에 추가해야 하는 연료는 항로상 구름 때문에 200분인 거야. 이 플랜에서는. 회사에서 나에게 준 추가 연료를 보면 1000으로 돼 있잖아. 플랜에 나온 이유를 보면 택시 때문에 300, 날씨로 700 되어 있는데 날씨는 항로상 내가 예상한 구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데 택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잖아. 그럼 운항관리사에서 한테 가서 이 시간대 이륙 전에 트래픽이 많아서 추가 연료를 저한테 준 것인지 라고 문의해보면 되겠지. 나는 200kg이 더 필요하다고 그림을 그렸는데 회사에서는 1000을 주었으니까 800이나 내 그림보다 많이 준 거잖아. 그럼 여유롭게 사인하면 되는 거야. 그런데 이 같은 플랜인데 조건을 좀 달리 해볼게. 세 가지를 추가할 건데 첫째, 목적지 착륙할 때 방콕에 2번 어프로치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은 날씨야. 날씨가 나쁜 거지 방콕이. 둘째, 항로상에 아까 그 큰 구름 한 덩이와 조그만 구름 한 덩이가 더 추가돼 있는 거야. 고도는 그리고 32,000일 때 160으로 연료가 계획돼 있고 세 번째 조건은 출발지 이륙할 때 DRC로 인해서 30분 추가 지연이 예상된다고 할게. 그럼 법정 연료에 내가 추가할 연료를 생각해 볼게. 착륙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어프로치는 교체형 돈망이라 생각하고 고라운드 한 번 추가
방콕 랜딩 할 주로 하나만 따로 쓰니까 600. 그리고 돈만 가서 대기연료 12에 30%는 400을 더해서 착륙 관련해서 추가는 1000이 됐고, 항로 관련해서는 아까 본 큰 구름 200, 조그만 구름 무늬는 100이 더 추가되겠지. 고도 때문에 컨디션 다 써도 157이 되니까 300 추가해서 항로 관련해서는 600이 추가되는 거야. 이륙 관련해서는 200kg 택시 연료가 15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10분 추가 지연이 이륙 관련해서 400kg이 추가되겠지. 다 더하면 2000인 거야. 회사에서 나에게 준 추가 연료가 아까 1000이었지. 그러면 1000kg 더 추가 요청하면 되겠지. 그런데 정말 1000kg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? 정말 추가하려면 하나는 연료 탱크에 추가할 공간이 남아있는지, 그리고 하나는 항공기 뜨거나 내리는 무게가 가능한지,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돼. 이전에 아고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안 본 사람은 밑에 영상을 꼭 보도록 해. 다음 시간에는 연료를 추가를 계획한 이후에 비행기에 정말 추가할 수 있을지를 볼게. 이것을 알아야 사람을 실을지 연료를 실을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.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고, 쉬어야 재밌고 그러면 저절로 기억난다. 오늘도 너희들이 쉽게 느꼈길 바라겠고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